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에 근무하고 있는 권준욱이라고 합니다. 바로 직전까지는 국립보건연구원장으로 코로나 치료제 백신 개발 등을 총괄 담당한 바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의과학자 인재 양성 캠프 시간에 만나게 되어서 매우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흔치 않은 진로를 택했습니다. 30년 넘게 보건복지부라는 곳에서 보건행정을 담당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왜 이런 인생을 택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 또 어떠한 일들을 했는지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아주 어릴 때 집 근처에 고모 할아버지인 신학진 육군 초대 군의감을 친척으로 자주 뵌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경북의대를 졸업하신 소아과 의사입니다. 일제 강점기를 사신 분인데 항상 어릴 때부터 제가 이분이 의사라는 것을 잘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어, 임상 현장이 의사에게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점을 누누이 또 자주 얘기해 주신 바 있습니다. 또 의사가 택할 수 있는 길이 행정이나 지역보건이나 군의학 분야, 또 연구 영역, 기타 여러 가지 사회 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을 얘기해 주셨고, 개인마다 선호도가 다르겠지만 진료실 안에서의 활동보다는 바깥 사회에서의 활동하는 의사가 더 좋다는 얘기도 하셨습니다. 저도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의과대학에 입학할 때는 어, 보증인이라는 그 분들을 적어내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야 이 고모 할아버님이 의사라는 사실을 깨달을 정도로 그렇게 평범한 또는 대부분의 의대 졸업생들이 가는 길이 아닌 그런 길을 가신 것을 어릴 때부터 봐온 상황이었습니다. 의과대학에 입학을 하면 그 당시 예과 2학년 그리고 본과 4학년 총 6년의 시간을 지내게 되는데 하필이면 예과 1학년 종강일에 맹장 수술 후에 태어나셨던 아버님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다는 것을 응급실에 가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아, 학생 시절 상당히 힘들게 방황을 했습니다만 본과 2학년 수업 시간에 지금 사진으로 보이는 최종적으로는 국립보건원장을 마지막으로 공직을 마치셨습니다만 당시 보건사회부 방역과장이 2000년대 의료기획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셨습니다. 그 강의를 들으면서 아버님의 죽음을 통해서 의료 분쟁에 대한 모순을 현장에서 해결하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 길이 내가 가야 할 길이 아닌가라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꼭 임상 현장에만 의사가 있을 필요는 없다. 공공 영역이나 연구실이나 심지어는 여러 현안이 벌어지는 사회 현장에도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보건복지부야말로 그 최전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보건복지부에 처음 입사를 하기 전에 국립보건원에 공중보건의사로 파견 근무를 하면서 이 슬라이드 사진 왼쪽 맨 위에 계신 분이 당시 원장이신 이성우 국립보건원장이시고 그 바로 오른편이 한상태 WHO의 서태평양 지역 사무처장. 세계보건기구가 전 세계에 6개의 지역 사무처가 있는데 그중에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서태평양 지역 사무처는 필리핀의 마닐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사무처장을 하신 한상태 박사님 모습, 또 그 옆에는 조병윤 원장님, 그 옆에 이동모 국장님 등등 이 분야의 많은 선배 여러분들이 이미 종사하고 계시고
거쳐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침 제가 입학했던 연세의대는 입학과 동시에 저에게 믿음과 미래를 주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좋은 기회도 주었습니다. 본과 2학년 때 과대표를 할 수가 있었고, 또 본과 1학년 때부터는 학생회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주로 종교 관련이었습니다만, 당시에는 서클이라고 불렀는데,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서 보건복지부 공공 영역에서 일할 수 있는 밑거름이 시작되었다고 자부합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좋은 강의들, 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본과 4학년 시절에 강화도에 지역 보건 실습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이런 믿음과 강의 기회, 또 나아가서 개인적으로는 어, 연세대를 졸업하신 김병수 전 연세대 총장님이 여러 비전을 심어주었고, 또 서클 선배이자 동시에 현재 의과대학에 종사하고 계신 전우택 교수 같은 분도 큰 비전을 주셨습니다. 한 가지 참 흔치 않은 일은 그때 같이 종교 관련 서클을 활동한 분들이 지금 대부분 연세의대와 세브란스의 지도자로서 학교를 리드하고 있다는 점이 저도 알다가도 모를 정도로 그런 그 흔치 않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고등학교를 동성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천주교 재단의 학교입니다. 당시 수업 시간에 신부님이나 수녀님이 주도하시는 수업을 통해서도 비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앞서 사진으로 보여드린 보건복지부와 WHO에 근무하는 많은 의사 출신 선배님들이 계십니다. 또 WHO 이종욱 총장님도 계시고 어, 중간에 세계보건기구 장학금의 기회로 유학을 갔던 미시간 대학교의 쿠프만 교수도 계십니다. 이분들이 주신 가르침 또 보건복지부에서 계속 일을 할 수 있게끔 끌어주신 그 사연도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욱 총장님이 사무총장을 하던 그 시절에 저는 보건복지부에서 세계보건기구에 3년간 파견되는 기회를 가졌고 당시에 쓴 일기를 바탕으로 옳다고 생각하면 행동하라라는 책을 출판한 바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지금 현재 학교로 돌아온 이상 한 번 더 책을 출판할 생각으로 있습니다만 이종욱 총장님의 그 시기에 얘기를 듣고 또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고 그 내용들을 일기로 기록해 두었다가 그 내용을 돌아가신 후에 이제 책으로 펴낸 내용입니다. 이종욱 총장님과의 많은 인간적 추억들이 담겨 있는 책인데 그 중에서도 오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저에게 남아있는 얘기 중에 하나는 실패와 실수 속에 다음에 성공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이종욱 총장님이 매년 신년 음악회 비엔나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공연에 초청을 받아서 비엔나를 다녀오셨습니다. 워낙 클래식 음악을 즐기시는 총장님이신데 다녀오셔서 저녁을 하는 자리에 저에게 그런 얘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공연을 듣다 보니까 금관악기 쪽에서 음이 나가지 않아야 할 때 음이 실수로 나갔다. 그걸 듣고 내가 이거를 알아듣는다는 거를 언젠가 좀 자랑하고 싶어서 못 견딜 지경인데 공연이 끝나고 지휘자와 악단원들이 뭐 차 한잔 할 시간이 있었다. 그 자리에서 참지 못하고 아까 금관악기가 좀 소리가 잘못 나간 것 같다라고 얘기를 자랑스럽게 했더니 지휘자가 갑자기 좀 숙연해지면서 공연을 할 때마다 돌아가면서 단원들이 실수를 한다. 실수한 것을 딴 사람도 다 알고 있고 그렇지만 그러한 실패와 실수를 드러내놓고 얘기하지는 않는다. 그러한 실패 또는 실수를 한 단원이 그 다음 공연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게끔 묵묵히
지켜보면서 지원하는 것이 우리들 비엔나 필하모니의 전통이다. 악기를 연주하는 단어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누구라도 실수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 얘기를 듣고서 이종욱 총장님은 저희 식사 때도 얘기를 하시고 앞으로 WHO 내에서 누구라도 시도하면서 또 일을 하면서 실패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는데 그런 직원들을 격려하고 북돋우고 다음에 또 다른 실패나 실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그런 자세로 이 기관을 이끌겠다고 나도 다짐을 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얘기는 저에게도 지금 아직까지도 남아있고 저 스스로도 그렇고 저도 현업에 종사할 때부터 많은 직원들과 일을 하면서 어찌 성공만 있겠습니까? 생각해보면 실패나 실수가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다독이면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는 그 이종욱 총장님의 말씀이 남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근무하면서 중간에 유학의 기회를 가진 것도 매우 감사할 따름입니다. 유학을 가서 박사학위를 마치게 됐는데 이론 역학을 배웠고 또 지도교수인 쿠프만 교수가 박사 학위를 하다 보면은 지도교수와 매우 친밀하게 지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거의 매일 만나게 되면 그 쿠프만 교수의 얘기 중에 열심히 하라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새로운 지식을 찾고 싶다면 일단 매일매일 그 분야 지식의 맨 앞까지는 가봐야 된다. 결국은 매일 저널을 읽고 책을 읽고 꾸준히 또 열심히 공부하라는 얘기입니다. 동시에 다른 전공 분야 사람들까지도 함께 토론하고 교류하면서 끊임없이 오늘날 표현으로 한다면 통섭을 하도록 강조를 하셨습니다. 쿠프만 교수가 매주 목요일에 점심시간에 샌드위치로 점심을 하면서 보건대학원 의학을 한 사람 외에도 물리학을 하신 분, 통계학을 하신 분 등등 심지어는 저까지 그 자리에 끌어들여서 아무 얘기나 하면서라도 우리 토론을 해보자. 매우 낯선 자리였지만 그런 기회를 가지면서 저 자신이 시야가 넓어지고 발전하는 모습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학위에 집중하는 저에게 박사학위가 그렇게 대단한 거냐? 물론 그것도 중요한데 학문에 대한 근본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좀 고민을 해봐라 라고 얘기하신 모습이 아직도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사진에 보이는 쿠프만 박사의 사진은 왼쪽 두 개이고 젊을 때 모습 그리고 최근에 늙었을 때의 모습입니다. 오른쪽에 네 분의 그 교수님들은 제그 논문 심사에 참여하신 교수님들입니다. 그 네 분의 교수 중에 가장 왼쪽에 아놀드 몬터 박사는 코로나 당시 미국 FDA 식품의약국에서 백신 허가 과정을 심의하는 위원회 위원장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뵌 기회가 있었는데 매우 반가웠었습니다. 복지부에서 30년을 넘게 일하면서 많은 일들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뭐 개별적인 일들로 따진다면 감염병의 감시 체계를 처음 도입하고 실행한 일, 이거는 감시라는 말조차도 없던 시절이었는데 이런 개념을 도입한 것이 매우 깊은 업적의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또 현재의 건강보험 수가 체계를 출범을 시켰고 많은 전문가분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검증을 거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폐암 검진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또 국립암센터의 설립 사업, 이 국립암센터를 설립하는 매우 초기에는 오늘날의 과학기술부와 보건사회부의 심각한 경쟁도 있었습니다. 아까 지나간 사진 중에는 이미 돌아가셨습니다만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주치의를 보내신 고창순 교수라고 계십니다. 서울대 핵의학과 교수인데 공중보건의 시절 다짜고짜 서울대병원 지하 1층에 자리한 교수님 방에 쫓아가서 국립암센터에 대한 의견을 여쭙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부터 이미 고창순 교수는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체계에 미국의
예, 연구개발 체계를 벤치마킹할 것을 주장을 해오셨고 관련된 내용의 얘기를 들려주시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러한 개별적인 일 외에도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 분야에 수많은 여러 가지 종합적인 대책들을 수립하고 진행했던 기억이 있고 또 그런 일들의 결과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필이면 주요 감염병이 터질 때마다 어쩌면 그 자리에 제가 있게 됐는지 저도 운명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199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 당시 콜레라가 있었고 2003년에 사스, 2009년에 신종플루, 2014년에 에볼라, 2015년에 메르스, 그리고 2020년부터 진행된 코로나19, 또 중간중간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보건복지부에서 일하면서 맞부딪혔던 도전들이었습니다. 물론 어두운 과거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기 징계라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저는 메르스로 인해서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당초는 사실상 정직으로서 사표를 제출을 할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이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일을 하다 보면 솔직하게 여러분들에게는 밝은 면뿐만 아니라 공적 영역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그 아슬아슬한 어두운 과거도 있다는 점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언론 활동을 많이 하게 되고, 물론 내부적으로도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만, 그 사진들을 보니 지나간 세월 속에 제가 이렇게 나이 먹고 늙어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중에 감염병이 아닌 것도 있습니다.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원인 미상의 중증 폐렴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그 당시 중환자의학회 아산병원에 계신 교수님이 알려오셨고 아마도 신종플루 이후였기 때문에 새로운 뭔가 감염병이 아니겠느냐라는 가설에서 시작을 했는데 조사 결과 역학조사관들의 노고로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임을 밝혀내었습니다. 다만 이런 원인을 밝혀내는 것보다는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이 훨씬 더 힘들고 고달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국회 청문회도 출석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언론의 질타 또 시민단체의 공격 이런 것들 그러나 진실을 밝히고 또 무엇보다도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더 이상의 국민 건강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공적 영역에서는 수많은 내외국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면 제가 현직의 마지막 해외 출장을 미국 국립보건원, 즉 미국의 National Institute of Health의 디렉터, 물론 원장 대행입니다. 곧 국립암센터 출신의 여성 소장이 임명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닥터 타박과의 면담을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2월 추운 겨울날 먼 동양 대한민국에서 국립보건연구원장이 미국의 국립보건원장과 1대1로 마주 앉았고 직원들이 배석을 했습니다. 앉자마자 그분이 저한테 자기가 고민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미국의 주류를 이루는 젊은이들이 왜 이렇게 수학이나 화학 같은 기초과학 공부를 안 하는지 너무 고민이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게임일 뿐이다. 미국의 미래가 걱정이다. 그게 내가 요즘 제일 고민하고 있는 분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얼마나 깊이 있게 고민을 하느냐 하는 것도 놀라움의 하나였고, 두 번째는 미국을 이끌고 가는 연구개발을 총괄하는 기관의 기관장으로 나라 걱정에 저렇게 여념이 없구나. 나는 24시간 대한민국의 나라 걱정을 하는가 하는 처절한 반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퇴직하면서 남아있는 직원들에게 퇴직사를 대신해서 이 슬라이드를 통해서 직원들에게 국가의 녹을 먹는
공공 영역에 근무하는 공직자라면 24시간이 모자란다. 그냥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을 좀 더 나은 나라로 만들 것인지를 고민을 하자. 우리보다 훨씬 앞서가고 있는 미국도 그러고 있는데 우리가 그네들을 쫓아가려면 그들보다는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두서는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만 제가 왜 30년에 걸친 보건복지부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됐고 또 간략하게 어떤 일들을 했는지 또 그때 마주친 여러 의사 선배님들 같은 길을 걸어갔던 선배님들 또 국제기구까지 포함해서 이종욱 총장님을 비롯하여 또 학교의 은사들 마지막 출장길에 만난 미국 국립보건원장의 멘트까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인재양성 캠프에 참여하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제 온라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